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집값 안정 해법은 수요 억제 아닌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정상화 주장 나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은 수요를 인정하고 유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대출 규제, DSR, LTV,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낮아 공급 확대에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오피스텔 세금 증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수요를 인정하고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10년 걸릴 재건축, 단축 추진, 서울시, 국토부, 민간 등록임대 활성화, 위기투합.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간 등록임대주택 활성화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 개선이 주요 목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만나 정책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김 장관도 공공주도의 공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제, LTV 등로 인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속도 느린 재건축, 재개발, 공공이 주도해 공급 효과 낼 것, 등록임대 활성화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등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잠실 10억 이어 이번엔 반포 30억 로또.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하는 레미안 트레비앙 일반 분양가가 3.3평방미터당 8,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전용 84평방미터 기준 약 28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강남권 일반 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근 원데일리 단지에서는 동일한 전용 84평방미터가 72억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어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 506가구가 11월 초 분양 예정이며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한도와 전세 가격과의 차이로 인해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큰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용 84평방미터가 28억 원에 달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약 조건 및 자금 여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집값 통계, 사라지나? 정부 혼란 피운다며 폐지 검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의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호가, 매도 희망 가격에 의존하는 통계 방식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중심의 정확한 통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주간 통계 자체 폐지는 여전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집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월간 통계를 중심으로 하며 실거래가에 기반한 통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주간 시세 발표가 과도한 시장 변동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폐지는 섣부르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미분양 사상 최대, 불 꺼진 아파트, 더 늘어날까? 8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7,146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28.2%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7% 증가해 66,613가구에 이르렀고 그중 약 84%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래, 착공, 분양 등 공급 지표와 매매, 전세 거래 등 수요 지표 모두 위축되며 부동산 시장 전반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8%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고 있다는 뜻으로 시장 수요가 매우 위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전세 사기와의 전쟁 1년간 2,913명 검거. 1년간 특별단속 통해 2,913명 검거, 108명 구속. 국토부, 경찰청, 대검찰청이 2024년 8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벌여 전세 사기범 2,9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8명을 구속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 무자본 갭 투자와 허위 계약. 구리 갭 투자 사례, 무자본 갭 투자로 927명에게 보증금 2,432억 원 가로채. 인천 건축왕 사건, 허위 분양으로 820명 피해, 보증금 558억 원 가로채. A주택 사건, 허위 건설업체로 위장, 216명 피해자 발생. 전세 사기 피해액 약 5,589억 원, 피해자 3,000명 이상. 무자본 갭 투자, 허위 계약 등을 통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부분이며 실제로 투자금 없이 집을 사고 임차인 보증금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상당수는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처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를 단순한 사기가 아닌 조직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청약 공부하려 점심시간도 반납, 부동산 박람회에 몰린 직장인들. 왜? 박람회 현장에 직장인들 몰려 청약 정보 탐색 열기. 집코노미 박람회 2025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렸으며 특히 미리네 집 등 공공분양 관련 부스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요즘 분양가가 너무 올라 걱정된다, 강연 듣고 깜짝 놀랐다 등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과 정보 욕구가 드러났습니다. 미리네 집, GH, SH 등 공공분양 청약 자격 문의 폭주. 재개발, 재건축 구역 정보,
신도시 청약 일정 등 공공분양 정보를 얻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사업자들의 부스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을 만큼 붐볐습니다. 규제 회피 가능한 틈새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교적 규제를 덜 받는 투자처에도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일본 부동산 상품 속의 부스, 오피스텔, 주택대출 6억 원 이상, 규제 없는 상품 등.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통적인 아파트 청약뿐 아니라 틈새 시장으로 불리는 해외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투자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구독, 좋아요